며칠 전에 투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한 3만 5천 명 정도 투표를 해주셨는데 예상 밖이었어요. 지금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즙을 짜면서 거짓말만 쏟아내는 이 마삼집 논란 이준석 씨와 오실금 논란 오세훈 씨, 요 둘 중에 누가 먼저 갈 거라고 보냐 하니까 저는 그래도 뭐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좀 비등비등 뭐 한 4대 6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2대 8이 나와버렸습니다. 2대 8. 그래가지고 제가 놀란 마음에 오케이 요 밸런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준석 씨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팬코 유저들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본인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잘 압니다. 막 제가 막 짜증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 이준석 씨한테 요 얘기를 그대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주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씨의 말로 이준석 씨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내로남불의 기본기이고 민주당의 패시브다. 요 얘기를 이준석을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내로남불의 기본이고 이준석의 패시브가 뭐냐? 내가 남들하고 토론하자 그러는 거는 하버드 천재의 패기 넘치는 토론 신청이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토론 신청한다? 그거는 지들 몸값 키우려고 하는 거지. 라는 아주 말도 안 되지만 현실로서 이걸 보여준 이준석 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천하람 씨의 얘기로 기사화가 된 거긴 한데 이준석 씨 강연도 제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무슨 말을 떠들고 다니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준석 씨의 지피지게 백전불태 마음으로 프로게이머 시절처럼 전략 전술을 세우려면 상대방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거 산더미지만 꾸역꾸역 봤어요. 강의 때 종종 저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신문 1면을 어떻게 차지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박근혜 시절에 그걸 배웠다. 이거 기가 막힌 거다. 다음날 신문 1면에 뭐가 차지하게 만들지를 항상 생각한다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 소위 명태균 게이트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막 실수로 뿌려졌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기자들 뭐 신문 이 1면 어떻게 날지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툭 아닌 척 나는 왼쪽을 보고 있지만 오른쪽에 툭 이걸 던지고 가면 알아서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나는 그때쯤 돼서 영웅으로 등장해갖고 국힘당에 무혈 입성하겠다가 이준석의 플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상설특검에 저렇게 당당하게 반대표를 딱 내걸고 이거에 대해서 난리를 치니까 개혁신당 거 뺏어가는 거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당시에 생방송을 같이 하고 있던 박주민 의원님이 오마이TV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본래 개혁신당 것도 아닌데 누구 걸 뺏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야 이제 이준석 씨의 저 패턴을 잘 아니까 늘상 저런 식으로 야비한 언플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정치를 해오신 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왜냐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개혁신당 걸 빼앗아 간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준석은 이제 자기가 시점을 막 넘나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 알고 있는 건가? 국민의힘 대표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곧 여기가 내 당이 되니까 국민의힘 거 뺏어가지고 지금 이걸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제 곧 국힘에 갈 건데 근데 이거 왜 내 거 뺏어? 그 세계관으로 보면 발끈할 만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분노, 반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대를 했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 아니 야당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는 여당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그러니까 열받을 만하죠. 자기 거 뺏겼다 생각하겠죠. 충분히 저 인정하고요. 일단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나왔던 소식을 짧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스폰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저 김한정 씨는 국민의힘에 아주 깊게 얽혀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죠.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준석 여론조사에서 띄었다.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정말 많은 걸 알죠. 명태균 씨와 진짜 지난 10년 동안 막 일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팬콜을 동원해서 강혜경 씨를 비난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뉴스토마토의 박형강 기자한테도 계속 메신저 공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XX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론조사 이 강혜경 실장이 해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그래놓고 저 이준석은 지 혼자 생색내고 다녔지. 이게 이준석의 서사에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맨날 자기의 키워드로 썼는데 지금 보니까 공정한 경쟁은 박살났고 능력주의 얘기했는데 이거 뒤에서 명태균의 주머니였네. 자기가 말한 비단 주머니는 결국 명태균의 인사이트였네.
라는 게 지금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겉으로 혼자 생색내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산모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난 사무실도 없이 아주 저예산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자랑했지만, 야 이거 이렇게 뒤에서 누가 돈 대주면 나도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다 자기 능력인 것처럼. 이게 이준석 씨의 특징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게임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말씀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게임에서도 잘 되면 내 덕, 좀만 망하면 바로 팀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 욕해 얘. 이게 소위 이제 정치질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강혜경 씨가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윤석열, 이준석 요렇게 묶어가지고 비판을 했었죠. 이걸 이준석 씨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으니까 강혜경 씨를 초창기에 저렇게 보내려고 했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공짜 여론조사라면 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가 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이 상세한 내용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앵벌이까지 해가지고 병 XX끼 뭐 이런 얘기까지, 욕설까지 막 나오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주고 막 돈 막 이거 앵벌이 해갖고 했더니 지금 저 인간 하는 거 봐라 라고 이제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그 둘 간의 대화가 나온 건데, 이를 두고 이준석 씨는 당연히 부정을 하죠.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정말 중대한 문제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고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저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만난 적 없다, 그리고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요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던데 진짜 웃깁니다. 한번 보시죠. 김한정이 내 후원자라고? 근데 아까 보셨듯이 XX라고 욕을 했죠. 일단 저렇게 욕하는 거 보면 일단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후원자라고 할 수 있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욕을 했으니까 날 후원하는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얼핏 들으면 사람들이 또 팬코 유저들은 맞다 야 뒤에서 저렇게 욕하는데 후원을 왜 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당장 그러면 이준석 씨의 논리대로 보면 명태균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XX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이제 명태균 씨도 이준석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잡혀가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나와가지고 만약에 야 나한테도 XX라고 했는데 나랑 그러면 저 김한정은 무슨 관계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욕을 했냐 안 했냐로 지금 자기의 그 관계를 부인하는 거는 이것만큼 그 가짜는 말장난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실제로 이 오세훈 스폰서라고 자꾸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저 김한정이라는 사람도 지금 명태균 못지않게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막 내용까지 들었다 그러고 막 1000건 갖고 있다 그러고, 명태균 씨의 그 녹취록이. 그래서 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패턴이 똑같다는 걸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단일한 사안들을 놓고 보다 보면 헷갈리고 어느 순간 관심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너무 똑같죠. 소위 그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 막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각에서 또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점점 야금야금 중앙으로 와서 대통령 쪽까지 지금 아예 거의 대한민국을 주무르려고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요. 이준석의 당대표 동탄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씨 얘기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여론조사 뭐 수혜자 얘기하지 마라, 이건 나 이준석 하버드 천재의 실력이다, 자꾸 이런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발 하나만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거 보세요. 저런 식으로 막 구체적인 거 없이 자꾸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장 신인규 변호사가 계속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21년 5월 15일 프레스 18에 사장 남천동에서 나왔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콕 집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신인규 변호사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나 사장 남천동이나 여기야 그냥 뭐 다른 정파니까 자기가 못 본 적, 그냥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아주 넓게 봤을 때 아니 남천동이나 황희도나 저거 민주당 쪽에서 나 그냥 욕하는 거니까 내가 대응 안 하는 거지 라고 쳐주자고요 그냥. 근데 물론 그것도 이게 왜 웃긴 건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가 콕 집어서 이걸 물어봤죠. 콕 집어서 이거 누가 알려줬느냐고 몇 달째 물어보고 있는데 이준석 씨는 그것만큼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자기 그냥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번에 또 CBS에 나왔더라고요. 그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 보면 진짜 가관인데, 보세요. 일단 진행자가
신인규를 공격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한테 물어봅니다. 일단 신인규 변호사가 공격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전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씨의 답변을 한번 보죠. 뭐라 그러냐? 김세현은 일단 다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신인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방선거 때 송파구청장을 너무 나가고 싶어 했다. 근데 경선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됐는데 한마디로 신인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걸 나 이준석이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신인규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욕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깨알같이 자기 광을 파는데요. 미안한데요. 자기 사람 안 챙긴다는 말이 제가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나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내 가까운 사람도 챙기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다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나가서 나 욕하는 거? 오케이. 지금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 계속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대 안 할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준석 씨의 그 특유의 말장난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란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커왔습니까? 이준석이란 사람의 여러 가지 던져놓은 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나마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하나가 하버드라는 학력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박근혜 퀴즈라는 거였고 2시간 만에 자기 완전히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 또 필요 없어지니까 바로 버리고 항상 그때마다 자기 발판을 누군가에 삼고요. 그러다가 자기 필요 없어지거나 좀 리스크 되겠다 싶으면 바로 걷어차버리는 게 이준석 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곤란한 상대에 대해서 피할 때는 마치 야 쟤는 저거 별거 아니라서 피해. 물론 여기까지 왔을 때 팬코 유저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신인규가 웃긴 얘기하고 다니는데 무시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쫙 도배되기 되시작했냐. 마지막 발언은 충격적이긴 하네. 공천 문제였다니. 한마디로 신인규라는 사람이 정당 개혁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노력하고 강의 마련하고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들 이준석의 딱 한마디 이거 그 송파구청장 때 자기가 뜻 안 들어줘서 저런 거야 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일부만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야 이준석은 아무리 봐도 진짜 머리 좋다. 저딴 식으로 그냥 아무 말인 대잔치를 하고 거기에 좌표찍기 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만약에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저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준석이 형은 저 능력 없는 저런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신인규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준석을 엮으려고 하지만 똑똑한 이준석이 안 넘어가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주로 정치권에서는 야 이런 거 하나하나 대응하냐. 이거 댓글 저런 거 달릴 수도 있지. 라고 넘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이 온라인 시대에는 이런 인상 이런 게 남고 이런 게 나중에 커뮤니티 몇 바퀴 돌고 기사화 몇 번 되면 나무위키에 박제가 되고 그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럼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그게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경선 3등 해가지고 지금 빡쳐서 흑화됐다는 게 진짠가요? 페이스북에도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야 신인규 열등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준석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거 자꾸 말장난 잡으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으로 대응해주면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팬코 유저들 많은 거 알거든요. 이준석이 무슨 말 했었습니까? 밖으로는 한동훈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이준석에 대해서 대응 안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이 장예찬 씨죠. 뒤에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야 한동훈 내가 본인이 이거 하긴 뭐하니까 그 장예찬 시켜가지고 저 이준석 좀 처리해줘 라고 하는 구조랑 이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맥락을.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툭 하나 던지고 야 나 이제 상대 안 해. 이게 진짜 상대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저런 식으로 막 팬코 같은 데서 욕이 올라오고 유튜브 댓글 저기저기 달리면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신인규 변호사가 어떤 비판을 해도 그때부터는 모든 걸 무력화시키겠다는 방법을 쓴 거예요. 전술적 차원에서 하나 쓴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웃긴 건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 야 신인규가 지금 팬코 유저들 논리대로면 야 신인규가 왜 짜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다 대응하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준석 씨 얘기를 한번 또 보자고요. 여태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를 그렇게 강조해왔습니까? 뭐만 하면 토론하자 그랬어요. 나는 토론의 신이다. 대화로 뭐든지 가능하다.
나랑 토론 안 하는 사람들은 쫄아서 그런 거다. 맨날 그 프레임 갖고 장사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국민의힘 때 뭐 이런저런 거 했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국민들한테 기억에 남아있는 건 전장현 토론한다고 하면서 잡아서 팬 거예요. 야 100분 토론? 야 무제한으로 해. 이러면서 별의별 조롱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시 그 박경석 대표한테 이준석이 딱 낙인을 찍으니까 욕설 전화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습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공영원 후보한테도 토론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 쳤어요. 아니 뭐 토론을 자꾸 그렇게 피하냐. 야 대화를 해야지. 니네 쫄았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팬코 그 태균기 부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막 붙어가지고 엄청 들들 볶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까지 건드렸어요. 딸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결국에는 불기소가 됐는데 야 이거 그러면 문제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자기가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가끔 던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 뭐 책임을 지지 않을 법한 얘기도 툭 던지면 알아서 거기서 사람들이 물밑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확 공격을 하고 치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게 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이준석 씨가 틈만 나면은 국민의힘에다가도 뭐 의총 나와라 이런 요구하니까 무제한 공개 토론하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이란 사람은 누구와도 어떤 주제로도 토론을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왔다는 과정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인규 변호사를 피하는 게 그럼 왜 웃기냐? 뭐 앞서서 그런 내용들은 뭐 그래 전장현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뭐 공영훈 후보는 상대 그 총선 때 대결하는 후보니까 그거는 토론하자 할 수 있지. 지금 저거 가지고 신인규 변호사 얘기한 걸 왜 대응해줘야 돼? 우리 준석이 형이? 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볼 겁니까?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이것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토론 그 쟁점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 진영이나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사전투표 조작 소위 그 자칭 보수 세력들이 말하는 그 투표 부정선거 안 받았어요. 근데 이준석은 이런 거 피할 수 없지. 누구와도 토론한다고 했으니까 보수 유튜버한테 토론하자 그러고 민경욱 씨한테도 지상파 토론하자 그러고 맨날 입에 토론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막 천하람 후보 그 당시 후보까지 언급하면서 왜 너 천하람이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거 회피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각자의 이유로 토론을 안 하면 저거 무서워서 피하는 거다. 쫄아서 피하는 거다. 소위 그 준천지 부대들 데리고 그런 장난질 많이 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그걸로 컸는데 제가 이준석 씨한테 그런 얘기 못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뭐 짜치는 거고 뭐 말꼬리 잡는 거고 몸값 키워보려 그러는 거고 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심지어 부정선거 입장을 묻는 시민한테도 토론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토론 거리길래 그럼 토론하자. 야, 시민한테도 토론하자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에 무슨 말 했었냐? 토론에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말라. 야, 무슨 자기가 보수적 자유주의 타령을 그렇게 하면서 토론에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저게 그 보수 자유주의입니까 저게? 저런 자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위해서 평소에 또 자기가 얼마나 옹호하는 척을 합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만한 대상한테는 저런 식으로 입을 털고 다닌다는 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성액관 마삼중 관련해서 토론할 생각이 없냐? 그리고 이때도 이미 차단당한 시점이었습니다. 차단 이거 언제 풀어줄 거냐? 토론 언제 할 거냐? 저도 토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최근까지도 이준석은 무슨 말 했냐? 우리 개혁신당은 성역이 없는 토론과 논쟁이 모토다. 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저도 성역 없는 토론 논쟁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토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지금 중요한 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 난 토론 안 할 수 있어 라고 좀 봐요. 근데 제가 왜 이준석 씨를 유독 이렇게 비판하냐? 그런 사람이 토론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쫄아서 튀는 놈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 한정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막 짜치고 막 어이없어 보이죠, 팬코 유저들. 여태까지 다수 시민들이 이준석 씨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구태로 몰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란 사람하고 엄밀히 말하면 토론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하버드에서 자기가 뭘 배워왔냐? 토론에서 절대 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걸 자랑이라고 심지어 자기 스타트 강에서 10년 전쯤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데, 하버드에서 이준석하고 제가 만약에 같은 교육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그 받은 사람하고 이준석하고 토론 붙으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 같은 하버드 교육 받은 사람들끼리 토론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말장난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맨날 남들 조롱이나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희동이님들께 중요한 광고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그리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쓰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알림이 황희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무슨 입장을 냈냐? 쭉 긴 글을 썼는데 일단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나는 그때 승복했다. 근데 이준석 씨가 또 특유의 말장난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전략공천이나 다른 기대 용구한 게 있다면 그 자료 이준석 네가 공개해봐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이준석 씨가 지금 떠들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이준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얘기를 해봐라. 자기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인규 변호사도 같은 잣대로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뭔가 다른 기대를 했다면 그 내용을 까고 말을 해. 너 자꾸 그냥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툭 던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준석의 전략은 철저히 먹금으로 갈 겁니다. 저한테 했듯이요.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픈 골이 건드리면 늘 보이는 패턴이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떠벌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글 드라이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자기가 다 이런 내용들 갖고 있다고 허세 부렸으면 신인규 변호사 관련한 것도 갖고 있지 않겠냐?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잖아요. 앞서서도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린 건데 야 황희도든 뭐 신인규든 뭐 누구든 뭐 남천동이든 야 쌍으로 다 와봐. 나 이준석 혼자 다 박살내줄게. 원래 이준석 씨 스탠스 이런 거 아닙니까? 팬코 유저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준석 씨는 어쩌고 있죠? 그렇게 합니까? 이준석이 스스로 음모론을 생성해가지고 신인규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자기 부정이다. 지금 뭐 신인규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이 여태까지 한 행동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두고 그래서 2일간 여유 시간을 줬어요. 저 음모론과 허위 사실에 많은 분들이 속고 있다. 진실을 끝까지 바로잡겠다. 그러면서 이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좀 그 신인규 변호사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처음에 이 썸네일을 보고 와 드디어 이 토론으로 만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 야 드디어 이제 토론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보자 했는데 앞서 보셨듯이 신인규 변호사가 나온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그냥 이준석 씨가 신인규 씨 얘기를 했다고 썸네일에 저렇게 들어간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한 대처는 제가 좀 따로 추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규 씨의 행보를 당연히 지적을 하겠죠. 야 신인규라는 사람이 지금 이준석한테 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저 배신자들까지 품으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배신자 얘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씨가 또 남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뭐라 그랬냐?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배신자입니까? 국민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정치하면 그게 배신자지. 자, 그 본인 수령님이 저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그 국민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정치하면 그게 배신자지. 그걸 꾸짖는 게 배신자가 아니라고 수령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가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팬코 몇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얘기만 하면 야 뭐 신인규 너 편드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편드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반윤석열 해가지고 저도 과거에 이명박이랑 이준석이랑 이 응원을 했었던 흑역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끝없이 사과하면서 다른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인규 변호사 말고도 지금 저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이준석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김용남 씨에 대해서도 제가 정치적으로 진영은 다르지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아예 제목에다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저 김용남 씨뿐만 아니라 김웅 씨도 최근에 뭐 제가 내용 한 달 전쯤에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씨의 이야기를 하죠. 명태균이란 존재를 정치권에서 언제 처음 알았냐 얘기를 그 질문을 받자 김웅 씨가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준석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명태균과 손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바로 팬코에서는 너도 죽어라 임마, 김웅 뭐야 이거 하면서 양아치 얘기가 나오고요. 막 댓글에서 그래서 당시에 달렸던 게 뭡니까? 마찬가지로 이준석 열등감이래요. 아니 살다가 김웅이라는 사람이 저 정치적으로 비판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생각은 다르고 저도 비판 많이 했는데 김웅하고 이준석을 놓고 봤을 때 김웅이 이준석한테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일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 이준석 유니버스에선 그 세계관에서는 누구든 이준석을 비판하면 일단 열등감 때려 받고 가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댓글이 막 도배가 되면 사람들은 야 김웅 저거 야 준석이 부러워갖고 막 별소리 다 하고 댕기네 요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논리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안 됩니다. 일단 저렇게 때려 박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준석한테 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찬가지로 저렇게 열등감 이 저들이 자주 써먹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전하, 뭐 신인규, 뭐 심지어 김웅, 김용남, 뭐 전부 다 그냥 야 쟤네들 다 이준석한테 열등감 느껴갖고 이준석 말만 하면 열등감이래요. 그럼 이준석이란 사람이 여태까지 남들 어떻게 건드렸는지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것도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 팬코 유저들은 저를 레알 패버리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물리적 폭력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제가 이준석 씨하고 토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대선 때도 저 마삼중 유니버스가 갑자기 탄생해서 저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뭐 이준색 당시에 뭐 성스톤, 준석기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별의별 밈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뭐 마삼 주머니, 마삼 쩌뚱, 마삼 미터 뭐 이런 거 되게 흑역사 많거든요. 이틀 걸렸군. 무슨 자기가 그 어떤 무슨 만화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틀 걸렸군.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마삼춘기라고 사춘기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삼사드 등등등 이런 밈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준석 씨한테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고, 왜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한테 와서 댓글 달기를 제가 이렇게 남기니까 결국에는 차단 엔딩이 됐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되게 황당한 겁니다.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한때 응원도 했었고 그 응원하던 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변했는데,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차단을 당해요. 내가 그동안 지켜봐온 이준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와도 토론하자, 막 패기 넘치게 막 청년이랑 그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저렇게 직접 붙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페북 차단도 안 풀리고 있고요. 지금 팬코 유저들이 저한테 막 난리치는 거 다 과거 이준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에 뭐 이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면 이준석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과거 이준석 씨한테 가서 너 왜 그랬냐고. 그럼 물어보세요 가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키보드 배틀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럼 키보드 배틀이 됐든 토론이 됐든 언제든지 환영하고 일단 페북 차단 좀 풀어달라.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이 얘기조차 듣질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 이준석 얘기해서 조회수를 뽑아먹네 뭐네. 아니 페북 차단 풀어주면은 일단 그러면은 뭐 원만한 대화라도 하든지 뭐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최근에 이제 다른 글 보다가 장예찬 씨 뭘 찾다가 보니까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그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저 유저를 차단을 했나 봐요. 페북 차단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사면 해줄 때 된 듯 하니까 오른쪽에 추천을 막 박아놓습니다. 근데 그 대댓글에 어떤 그 라성리 유배, 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저 유저가 준석이도 황희도 차단 좀 풀어줘라 하니까 보시다시피 비추천 7이 박혀요. 야, 기가 막힙니다. 저분이 전 누군지도 진짜 모르는데 저분이 저렇게 용감하게 그 펜코 이 태균기 부대 본진에 가서 제 차단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추를 막 받아요. 그래놓고 이준석 씨가 여기저기에 뭐 양당제, 뭐 팬덤 정치가 어쩌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씨도 자꾸 팬코 유저들 동원해갖고 저한테 그렇게 막 열등감 소리 듣게 하고 막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자기 마삼중 딱지 떼니까 저렇게 방송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입장에서 곤란해질 테니까 겉으로는 짜쳐서 대응 안 하는 척하면서 저 뒤로 튀어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그거 굉장히 악의적인 용어죠. 마이너스 3선 중진? 아니 떨어지면 0선이지 왜 마이너스 3선입니까? 저들의 정서대로면 긁혀가지고 딴 데 가서 토론 회피하고 딴 데 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한 게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러더니 자기의 방어를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준석 씨처럼 남들 그렇게 조롱하고 다녔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저 진보 당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저는 10번 떨어져도 마10선이라고 안 놀립니다. 딱 당신한테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준석이란 사람한테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님한테만 이걸 딱 갖다 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결과와 과정을 뒤섞어갖고 말장난하는데 노무현이랑 이준석이랑 갖다 댄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본인은 왜 결과 위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하찮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잘한 거 인정받고 싶을 땐 결과로 판단해달라 그러고 그걸로 얘기하는 게 대선지선 승리한 당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봐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사를 봐라. 여기서 왜 갑자기 또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판단해달라 합니까? 자기 필요할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저런 잔기술 가지고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 잔기술에 대해선 콕콕 집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열등감 타령을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안철수 씨를 향해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망상 여기에 빠져 있다고. 옹졸함을 못 버렸다고. 이준석 씨가 안철수 씨한테 저런 얘기하는데 그럼 안철수 씨가 똑같은 논리대로 이준석 씨한테 야 쟤는 나한테 뭐 열등감 있냐? 막 안철수 씨 지지자들이 이준석 씨한테 가서 열등감 얘기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헛소리라고 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마 나경원이라는 사람한테는 열등감 얘기를 못 붙이죠. 이건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도 훨씬 유명한 게 나경원이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적 체급으로 보더라도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경원한테는 열등감이라는 얘기를 못 붙이고 뭐를 붙이냐면 뭐 다중인격자다, 부정선거론자다 이렇게 간 겁니다. 저들이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짱구를 굴리는 건데 실제로 나경원 씨가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질문 이준석 씨가 자꾸 구체적인 질문 해달라고 하는데 그 질문들은 다 빼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다른 질문하면 이것도 말고 다른 거 구체적인 거 뭐 있는데 그렇게 제거하기 시작하면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경원 씨도 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부정론자로 몰아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준석 씨의 패턴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준석 씨가 과거에 성상납 의혹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성상납 의혹 질문하니까 님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실제로 지금 성상납 얘기 나오면 아직까지도 저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너 과세현 보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그 논리대로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막 아무거나 무기를 쥐어 들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진영의 유력 정치인들한테 칼들이 됐던 거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이준석이 다 출처 따지고 검찰의 행태나 이런 걸 다 고려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만 도려내서 질문했습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갖고 와갖고 때려 박은 인간이 막상 자기한테도 질문 오니까 아, 님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게 이번에 21년 5월 15일 PNR 그 관련한 질문을 하면 마찬가지로 아, 이거 사장 남천동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님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언론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이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가, 이준석의 성장기에 대해서 좀 봤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로남불의 전형, 민주당의 뭐 패시브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패시브는 이준석 본인이 완벽하게 장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언론에 제가 좀 아쉽고 비판하는 점이 뭐냐, 뭐 이준석에게 물었다, 자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이준석이 아, 내가 뭐가 있는데, 드러난 게 뭔데,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명태균은 사실관계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필요한 얘기들을 막 쏙쏙 골라가지고 하면서 자기 유리할 때는 뭐 명태균은 사실관계 맞는 말이고, 또 불리할 때는 야, 뭐 그런 것까지 다 믿냐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알던 시점인데도 성적표 얘기를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무슨 여론 보정 타령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때 본인이 인지하던 명태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 그럼 왜 말이 달라졌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질문으로 안 가고 여기에 마이크 준 다음에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떠들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단독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한테 김영선 지켜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다, 요 내용. 근데 이준석 씨 얘기대로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말을 많이 한다며요. 아, 그럼 요 내용은 뭡니까? 하필 이준석 본인과 관련된 것만 허황된 거고 허풍이고 과장입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그 제기가 되니까 기껏 해가지고 첫 입장 냈던 게 뭡니까? 나는 그냥 당시에 당 기류를 전했을 뿐이다. 근데 실제로 단순히 그냥 이런 얘기를 왜 전했는가?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예전에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한 보름 전쯤에 이준석이 소위 그 가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부산에서 명태균 만나가지고 같이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특히 윤석열의 의중이 한기호를 거쳐서 이준석 명태균으로 건너갔다는 거, 이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루트를 타서 갔다는 것 자체가 왜 명태균한테 그런 얘기를 당신이 토스를 했냐, 당신 당대표였는데,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강혜경 씨의 증언처럼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이준석이 그 대통령 후보가 안 된 거지, 조만간 나이만 딱 기준만 통과하면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로 지금 플랜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종인 씨였던 거고, 이제 와가지고 계속 거리 두려고 하지만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를 이해관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 여권에서는, 그 여권 모두는 아니죠 당연히, 소위 저 김건희 씨나 이 내부에서 이 명태균 씨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서가 저게 누군지 왜 명확하게 물어보질 않는 거죠?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밖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언론인들은 많은데 막상 이준석 씨가 선택적으로 지금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 준서가가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김건희 씨랑 도대체 왜 상의를 한 건지, 당연히 김건희 씨랑 상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이준석 씨가 얘기를 한다면 그쵸 그럴 수 있죠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하고 이걸 상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아니 일반 시민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랑 언론인들이 집요하게 물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질문을 해야지 그에 맞게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 그렇게 본인 입으로 자랑을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시민들은 이미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걸 김건희랑 상의를 했는가?
아니,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준석 씨가 나와가지고 그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이걸 집중하기 이전에 왜 이거를 김건희 씨랑 상의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4월 21일에 윤리위가 저렇게 그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 됐고 그 바로 다음날 명태균 씨랑 이준석 씨가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거 당연히 그림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추후에 해명이랍시고, 아니 명태균한테 그냥 저 윤리위 욕한 건데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그 관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그러면서 이 명태균의 존재, 이 사람이 주로 뭐를 하는지 이준석 씨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저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중을 저렇게 알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렇게 전달되도록 토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22년 7월 1일에 요런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초창기에 9월 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씨도 건의 수호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천 개입은 애매하다, 요런 얘기를 했고, 방송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말장난했던 것도 있었지만 본인이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라고 말한 것도 뒤늦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마치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밀고 가던데, 민주당 지금 뻘짓하는 거야, 이거 문제 안 돼 라는 식으로 애매하다고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이게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걸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 한마디로 저 인간이 지금 정치를 하는 인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당당하게 배지를 달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검찰하고 지금 뭐 딜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고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냐고요. 여태까지 양당 비난을 그렇게 하면서 구태 정치인들은 다 저거 자기들끼리 막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 저거 뭐 요즘 달라진 시대에 적응을 못한다 뭐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이준석 씨가 보여준 모습이 뭐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팬코 유저들은 왜 그렇게 열받은 겁니까? 이준석 씨가 본인은 다르다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안 다른데? 본인도 그러다 그렇게 다른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그 단순히 다르지 않은 걸 넘어서 아주 명태균 씨랑 엄청 가까운 사이였는데 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당시에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알면서, 그래 뭐 대선 때야 어쩔 수 없이 도왔다고 칩시다, 이것도 뭐 웃기지만 당대표니까 현실 정치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있었던 지선 때도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국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한 사람인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전 이런 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나락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윤석열은요 여론조사표를 줘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5% 이겼냐? 야 식사하러 가자. 저기 식사하겠습니까? 한 잔 때리러 가자. 기분 좋구만. 요런다는 걸 지금 방송 나와갖고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하거든요. 대선 시점에 이 내용들을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이야 뭐 아까 본인 말대로 그렇다 치면 지선 때도 열심히 광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윤석열이 명태균 말은 듣더라. 이러니까 아니 본인이야말로 남들의 말은 그렇게 듣지도 않으면서 명태균의 말은 열심히 들으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똥개란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명태균, 그 다음에 그 김태열, 강혜경, 김한정 등등 이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본인만 방송에 나와서 모르는데요? 아닌데요? 이러면 그냥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편하게 하는 정치가 어딨어요? 아니 남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닌 거가 된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폭로라고 기사화되는 것도 전 웃기다고 했는데, 아니 본인이 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던지면서 저렇게 폭로하는 저런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랍니까? 이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공천 잘했다며요. 이기던 공천하고 공정한 공천 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벌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현 시점에서 이거 문제가 되니까 야 내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 깎아? 그러면서 뭐 포항시장이네 뭐네 막 그렇게 까고 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그때 윤석열, 김건희 개입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침묵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현실 정치의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할 거라면 최소한 양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구태 정치인하고 까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로 반사이익 누려갖고 여태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도 거품 겁나 많이 낀 사람입니다. 나도 내 유리한 것만 토론하고 내 아픈 고리로 토론하자 그러면 전 튀는 놈입니다. 저는 다른데 그 팬코 우리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툭 던지면 알아서 그거 가지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요. 그런 건 안 하면서 자꾸 자기가 무슨 필요할 때는 원론적인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할 때는 갑자기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뭡니까? 그래서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입니까? 뭡니까? 공천, 그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던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뻔히 이 문제를 다 알았으면서도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광팔고 다녔다는 게 전 문제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한동훈과 이준석에 날택할 거라면서 이준석이 있을 땐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다. 그러니까 나 이준석은 한마디로 능력자다라는 걸 아직까지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한참 지난 10월 말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유리한 고지에서는 계속 그걸 빨대 쪽쪽 빨아먹고 자기 불리한 내용 나면 그건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준석 씨 얘기고 장성철 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 나와가지고 객관적이다, 난 중립이다, 뭐 중도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나는 이준석 응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준석이 허수아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금 전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대선 지선 승리했다고 그렇게 광을 팔고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허수아비였으니까 이준석한테 없는 거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당대표였으니까 승리한 과실은 이 사람이 다 따먹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딨냐고요. 그 옆에서 계속해서 장성철 씨가 저렇게 심지어 그 장윤성 기자가 날카롭게 지적을 해도 그건 너무 이상론이다 이런 식으로 넘긴다든지.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겁니다. 다른 거 차치하고 23년 11월 5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대놓고 창원 지역 선거 총선 국면 얘기할 때 백 얘기를 하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면서 식은땀 닦던 장성철 씨는 뭐를 그때 당시에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 씨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알지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자기가 참신하다고요? 기존의 다른 구태 정치인하고 다르다고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 정치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 뜻 100% 달성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현실 정치인들이 모든 얘기를 투명하게 100% 오픈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그때그때 본인의 그냥 양심과 향후 내가 가고자 하는 행보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려하는 사람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자기 유리할 때 젓가락질해서 집어 먹었던 게 이준석 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장 한번 볼까요?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동훈 대표한테 이런 말 합니다. 질문마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이러면서 베이비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버티던 버릇 어디로 가겠냐? 이 얘기를 하는 이준석 씨가 막상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자고요. 이준석 씨한테 공천 책임 물으니까 민주당 공천 얘기를 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오죽하면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니 진행자한테 민주당 공천을 왜 물어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식사할 기회에 있어서 박용진 왜 잘랐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준석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놓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틈만 나면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이런 식으로 자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가 이준석이 말하는 그 내로남불, 민주당에다가 얘기했던 그 패시브라고 하던 게 그대로 이준석한테 맞아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이게 최근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한정 씨 관련해서 이준석 여론조사 이 폭로가 나오니까 자기가 돈을 냈으면 언제 어디에 어떤 돈 누구 요청으로 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들 하면 그런 건 대답을 안 해요. 되게 짜치다, 재미있다, 열등감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 형성되게끔 그 그림을 만들고
계속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뒤로 맨 밑부분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갔을 때 또 예를 들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요. 또 아니 이런 인간이 이게 가장 최근 글입니다. 이런 인간이 한동훈한테는 말끝마다 뭐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다른 방송 나가서도 똑같은 말 계속 이게 방금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자기는 필요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 그러면 갑자기 펜코 유저들 와가지고 너는 이준석 아니면 할 말이 없냐? 제 방송을 봤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제가 그래서 평일에는 맨날 다른 주제들 다루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준석 씨 스페셜로 다루는 거예요. 그때 말이 계속 바뀌고 말장난하고 국민들 속이고 심지어 때로는 펜코 유저들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죠. 이게 또 이준석 씨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결국 승자도 이준석, 패자도 이준석. 기가 막히죠. 100분 토론에 나갔을 때 이런 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만 여당에서 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정치인들은 실명 안 까고 소위 윤핵관들 비판할 때 늘 했던 얘기죠. 나 이준석만 떳떳하고 당당하고 패기 넘치니까 남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나만 실명으로 얘기한다. 그들이 익명을 쓰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냐?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막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익명질을 한다고 깠어요.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던 그 ACBC 뭐 이런 거 나중에 가가지고 B가 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A이긴 했는데 그때 본인도 익명질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명태균 녹취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이다. 이게 그 김소연 씨가 매불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기사가 하나 나왔길래 저는 이 기사가 나왔다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 A씨는 다름이 아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확보됐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더 퍼블릭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11월 3일에 명태균 씨와 연락한 여권 핵심 관계자 쭉 보니까 이준석이 있네? 오후 4시 24분에 14분 37초 동안 통화를 했네? 다른 사람들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나온 거 아니냐는 지적을 지금 저 더퍼블릭에서 단독으로 한 겁니다. 명 씨는 여권 핵심 관계자 A씨와의 통화에서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앞서 3일이었죠. 지난 3일 A씨와의 통화에서 라면서 뭐 윤한홍 씨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씨가 왜 여권으로 분류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한 지점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준석 씨가 맨날 뭐 구글 드라이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익명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절머리가 난다고 표현했던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 일단 이 신문사에서 입장을 물었더라고요. 지난 3일 명태균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언제 누구한테 넘겼냐? 그리고 앞서 나온 그 여권 핵심 관계자란 익명은 본인이 기자한테 부탁한 거냐? 그리고 3일 이후에 이뤄진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도 녹음 파일을 언론에 익명으로 흘렸냐?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보면 뭐 팬코 유저들은 즉각적으로 막 다 클리어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당연히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나가가지고 또 무슨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 사이다주의, 제목부터가 사이다주의래요. 청년 보수의 아이콘 이준석이 말하는 보수의 문제점은 하고 저렇게 핏 명태균 논란. 그래서 제가 민주진영에서 아직까지도 이준석한테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준석은 다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전혀 동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쪽에 나가가지고 막 정치인은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나약하고 비겁해가지고 명태균한테 휘둘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칭 보수진영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나약하고 비겁해가지고 저 명태균 같은 인간한테 휘둘렸다고 하는데 정작 똥개라고 불리던 지난 몇 년 동안 똥개 취급을 받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댓글 반응들이 어떻냐? 좀 요런 거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저한테도 와가지고 댓글 달고 있겠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준석은 호프다. 극우와 극자가 다 싫어한다. 한마디로 이준석을 비판하면 그건 전부 다 갑자기 극우와 극자가 됩니다. 중도라든지 정치 저간여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준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뭐 찐 보석이다, 뭐 응원한다, 22분 영상이 뭐 2분처럼 느껴진다, 요런 말 같지도 않은 글들이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통령, 저게 주황색 막 저런 거 막 달려가지고 눈꼴 사나운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맹목적인 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첫걸음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이준석 씨가 한 겁니다. 아니, 이준석 씨는 도대체 몇 명의 이준석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이준석 씨한테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아니, 본인 그 지지자들 팬코에 가가지고 맨날 팬코 보잖아요. 팬코에 글을 쓰든가 하라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반감을 삽니다. 이게 좀 자제 좀 해주세요. 맹목적인 지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게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원 그 성향 분석표가 왜 이준석한테 전달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이준석 씨 출연한 방송들 봤을 때 물어본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런 걸 왜 안 물어보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보드 배틀이든 토론이든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저는 똑같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